감기 유독 잘 걸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요? 감기에 잘 걸린다는 건 일단 면역력이 약하신 거고, 그 다음 호흡기가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편도가 자주 붓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감기 걸리는 횟수도 더 많고 잘 낫지도 않고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비염, 축농증이라는 게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감기에 너무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병치레를 하다 보면 그게 만성화되면서 알러지 비염이 됐든 만성 비염이 됐든 축농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나 관리가 꾸준히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감기 초기에 바로 뚝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기 초기에 사라지게 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휴식이죠. 수분 섭취와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기에 안 걸리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차를 마시고 뭐 휴식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감기 기운은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서로 옮기거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서로 옮기면서 면역력 연습을 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도 너무 과로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서 몸이 약해지면 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무슨 차를 먹으면 좋아진다, 뭐 쉬면 좋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때 이 보페고 에노라는 것을 이제 처방을 해드려요. 그러면 염증도 잡고 건조한 것도 잡고 산화질소가 들어가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혈액순환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럼 치료를 할 때는 하루에 3포씩 드시라고 해요. 다 좋아지고 증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감기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재발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걸 하루에 1포 드시라고 해요. 또는 목을 많이 쓰거나 말씀을 많이 하거나 또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거나 목이 약하거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그럴 때 하나씩 더 드시라고 합니다. 그럼 감기 예방이 되고 실제로 목이 붓거나 칼칼한 느낌이 들 때 하나 먹으면 바로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복용하는 약은 보페고 에노를 제가 이제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산화질소 들어있는 에노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자기 전에 한 번씩 뿌리고 자는데 이렇게 되면 호흡기 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뚫어주기 때문에 확실히 감기나 이런 콧물 가래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토인이라는 유산균 연고죠. 좋은 유산균들을 이제 코 안에 발라주면 이거 자체로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페고 에노를 뭐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이런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고를 사용해 주면 예방뿐만 아니고 편하게 생활하면서 삶의 활력이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에 좋은 차도 있나요? 감기 예방을 위해서 한방차가 되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제 영상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크게는 이제 오미자차, 그 다음에 길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라지인데요. 도라지차, 그리고 맹문동차, 그리고 무차, 그 다음 연근차,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미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렴시키는 작용이 강한데 기침이 이제 잔기침이 나거나 마를 때, 점막이 좀 건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오미자차 같은 경우는 끓여서 이제 드시는 게 아니고 찬물에 이제 담가놨다가 그 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해서 이제 드시면 더 좋은데요. 특히 여름 같은데 기운이 딸리고 이럴 때 오미자차를 같이 먹어주면 호흡기에도 좋고 약간 보약 같은 효과도 나기 때문에 오미자차 같은 경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도라지 같은 경우는 길경이라고 해서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랗거나 이제 찐득한 가래 또는 콧물이 낀 분들은, 그런 게 자주 낀다, 그런 분들은 도라지차를 이제 같이 달여서 마시면 좋은데 꿀이나 이런 데 저며서 하면 꿀 자체도 해독 효과가 있고 이제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꿀에 이제 도라지청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드셔주면 좋고, 맹문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건조한 데 상당히 좋습니다. 목이 건조하거나 비점막이 이제 건조해서 자꾸 낀 느낌이 드는 분들은 맹문동차 같은 경우 이제 드셔주면 좋은데요. 맹문동 자체가 이제 조금 찬성질이 강해서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진 않고 적당하게 하루 1잔 정도 또는 2잔 정도 이렇게 마셔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나 이제 연근차도 좋지만 오미자차, 도라지차, 맹문동차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기 쪽에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는 요 3가지 차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유독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침을 하는 경우도 크게 이제 저는 2가지 패턴으로 봐요. 목에 자꾸 가래가 껴서
이 이물감이 자꾸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고, 목 자체에 이물감은 없는데 뭔가 건조해서, 그럼 말하려고 하면 기침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밤에 분비물이 있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인두에서 찔끔찔끔 이제 가래 같은 게 자꾸 넘어와요. 그럼 이 넘어오는 게 요 목 자극을 하면 바로 기침이 튀어나오고요. 이런 분들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이 가래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기침 더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눕잖아요. 그럼 누우면 가래가 어떻게 돼요? 목에 자꾸 끼겠죠. 그럼 똑바로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침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가래로, 넘어오는 가래로 인해서 하는 기침이 하나고요. 목이, 코가, 점막이 건조한 경우, 그런 경우 자꾸 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엄청 바짝 말라 있는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식사할 때 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침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침 분비가 안 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건조해서. 그럼 그런 분들은 자꾸 간질간질하고 목이 답답해서 마른 기침이 자꾸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또 한 가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기침이 나는데, 그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평상시에 자꾸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신물이 이 목을 자극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잠을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기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은 굶다가 한 번에 폭식, 한 번에 갑자기 많이 먹거나, 또는 야식,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야식을 즐겨서 많이 먹는 분들도 있지만 교대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먹고 자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자꾸 오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자다가 기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징후나 증상도 있나요? 제가 후비로 환자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가래 끼는 느낌 또는 기침, 이렇게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도 않고 너무 괴로워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세요. 자꾸 이제 침 같은 가래를 뱉어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꾸 이제 코 뒤랑 목이 답답해서 킁킁 되거나 이런 소리를 자꾸 내게 되는데, 이런 병이 잘 안 낫잖아요. 그럼 오래되다 보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요. 그럼 그렇게 1년을 넘어서 5년, 10년 동안 고생했던 분들이 오면 불안장애들이 거의 다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래로 인해서 기침이 자꾸 나게 되고, 목이 쪼이는 느낌도 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의 긴장이 심해지면서 살에도 자꾸 걸리고, 장기침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자꾸 쉬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죠. 친구를 만나기도 좀 그렇고, 식사를 하고 나면 가래를 자꾸 뱉어내니까 뭔 중요한 약속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기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을 없애줘야만 불안도 없어지고 우울한 감정도 많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생했던 분들을 워낙 많이 뵀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 증상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해서 좀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들을 꼭 해드리고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감기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뭐 오미자차, 도라지차, 그리고 맹문동차, 이런 차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고 식사 거르지 않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휴식이 때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식사를 거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이 보페고 에노를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염증 반응을 미리 잡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올려줘서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게 훨씬 활성화되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더구나 이제 염증이랑 건조한 것까지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목감기나 이런 감기 초기 증상들을 빨리 잡아줘서 감기가 심해지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페고 에너를 복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비염이나 충농증이 없더라도 이런 산화질소 에너 스프레이, 이 아토연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를 아침 저녁으로 뿌리고 이렇게 이제 면봉을 이용해서 바르시라고 해요. 그러면 코의 건조감이나 코막힘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면서 감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확실히 잔병 치레가 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보페고 N으로 먹고요. 이 스프레이도 자기 전에 연고랑 한 번씩 발라주고 있어요. 저도 감기 걸렸던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는 호흡기 환자분들을 많이 본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저도 감기에 많이 걸렸었어요. 환자들한테 자꾸 옮기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묵은 가래는 왜 생기는 건가요? 가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불편해하냐면 이 코랑 목 사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인두라고 하는 코랑 목 사이에 항상 이제 찐득한 가래가 껴서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이고요. 여기서 찐득한 가래가 침처럼 거품 섞인 찐득한 가래가 자꾸 넘어와서 쉴 새 없이 뱉어내야 된다는 분들이 한 분입니다. 그럼 거의 두 가지 패턴인데 뭐가 다르냐면 계속 분비물이 나오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항생제나 소염제를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괴롭냐면 자꾸 흐르잖아요. 그러면 휴지나 수건, 손수건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쉴 새 없이 뱉습니다. 그러면 친구분이나 누구 사람들을 만나기도 민망하고 밥을 먹고 나면 더 나오기 때문에 누구랑 식사하기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누우면 자꾸 가래가 목에 끼고 이렇게 답답해서 기침이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서 못 잡니다. 옆으로 눕거나 비스듬하게 누워서만 잘 수 있고요. 아침에는 여기 목에 가래가 한 뭉덩이가 이제 끼게 돼서 자고 일어나면은 자꾸 가래를 뱉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게 이렇게 딱 걸려 있다고 하는 분들은 실은 건조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비염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코로나나 독감이나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어도 점막이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그 점막 건조한 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꾸 여기가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소리를 계속 쉴 새 없이 내요. 본인은 무의식 중에 내지만 주위 사람들은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럼 만약에 학생들 같이 여기가 답답해서 소리를 자꾸 내게 되면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를 못 가요. 그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함을 해결하고 염증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가래를 억지로 뱉는 사람들도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래가 자꾸 끼는 분들 중에 억지로 막 뱉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하니까 뭐 당연하지만 하면서 목에 힘을 막 주면서 억지로 뱉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목에는 이제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에 힘을 계속 주게 되거나 목에 억지로 이제 가래를 뱉으면서 이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그럼 장기간 후비루나 이런 가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목에 자꾸 힘을 주게 되면 여기가 경직이 되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가래가 더 안 넘어가요. 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만 말해도 목이 잘 잠기고요. 목소리가 잘 쉬고요. 심한 분들은 사례가 자꾸 걸려요. 여기가 경직돼서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 목을 눌러보면 엄청 아파합니다. 근육통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을 같이 풀어줘야 그 사이로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이나 림프라고 하는 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흐름이 좋아져서 그렇게 해야만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가래 색깔을 통한 호흡기 질환 진단할 수도 있나요? 가래 색깔은 가래가 많아질 때를 생각해보면 거의 이제 감기 초기나 감기가 심해지거나 이런 양상에 따라서 이제 가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하얗고 약간 찐득한 이제 가래가 초기에 생길 수 있어요. 감기 초기에. 근데 그때 뭐 잘 쉬고 치료를 잘 해서 감기가 나으면 그 가래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 증상이 완화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지면서 뭐 편도가 붓거나 열이 나면서 우리가 누렇고 찐득한 가래로 변하는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도 더 열이 나면서 내 몸에 반응들이 이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초록 가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초록 가래나 노란 가래가 목에 자꾸 끼기 때문에 기침도 많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증상들이 해결되고 혹시 감기나 독감, 코로나였다면 그 증상이 완화되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찐득하고 거품 섞인 침 같은 가래가 쉴 새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비인두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항생제나 소염제나
이런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줄어요. 그러면 이 염증에서 흐르는 분비물은 그대로인데 그런 감기약, 항생제, 소염제를 먹을수록 코부터 목까지의 점막은 다 건조해져요. 그럼 점막은 건조한데 분비물은 계속 있다면 이게 더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묵은 가래 쉽게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래를 없애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저한테 치료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멀리 계시거나 이제 직접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래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비인두의 염증을 없애서 이 분비량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겠죠. 두 번째는 배출이 잘 되게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흔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래가 오래된 분들은 자꾸 뱉으려고 목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이 주변 근육들이 엄청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 흉골과 쇄골에서 목 뒤로 있는 이 근육, 여기 만져지실 거예요. 이 근육과 목 앞쪽을 잡아주고 있는 이런 근육들, 그리고 얼굴, 특히 턱관절 이쪽도 이제 여기가 타이트하게 긴장되면 코랑 귀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측두근이라고 하는 이 귀를 덮고 있는 이 옆머리 근육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럼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좋은데 일반 마사지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이제 문어 모양의 괄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괄사를 갖고 하루에 5번씩 한 세트로 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턱관절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고 측두근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 뒤에서 또는 이제 가래는 이 귀 뒤에 림프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흉골, 가슴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럼 쇄골 밑을 만져보면 가래가 심한 분들은 아파요. 그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줘도 좋고 이 괄사를 이용해서 이 쇄골 부위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옆에 쇄골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뼈가 하나 만져져요. 오구돌기라고 하는 부위인데 그쪽까지 쭉 해서 가슴 근육까지 다 풀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뒷목이나 어깨까지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림프 마사지나 일반 마사지를 받는 것도 배출, 특히 가래나 이런 뒤로 넘어오는 목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염증을 없애는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보페고라고 하는 약인데 호흡기에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먹으면 감기약이나 비염약, 항생제 같은 경우들은 점막을 엄청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후비루가 있는 분들은 그런 약을 먹을수록 더 건조해서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 보페고는 염증을 잡아주는 한약과 건조하지 않게 하는 한약, 그리고 소화제, 그리고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천연물질인데 이거는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제 제품화돼서 나온 건데 이렇게 짜먹으면 되고요. 먹으면 코 뒤, 아까 비인두 부위랑 목이 바로 시원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화한 느낌이 들면서 시원해지고 목이 붓거나 찐득한 노란 가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가래를 신속하게 이제 빼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페고 에노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치료를 해요. 침 치료와 이제 약침 치료를 이용해서 비인두에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직접 타겟팅해서 제가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약침 치료를 했을 때는 그 치료를 한 부위에서만 가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개는 제가 10회 정도 치료를 일단 받아보시라고 권하는데 할 때마다 좋아지세요.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단계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띄워드려서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치료랑 보페고를 같이 드시면 훨씬 빨리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치료를 할 때는 보페고는 하루 3번 드셔주면 좋고요. 치료가 다 돼서 편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면 항상 우리가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감기에도 안 걸리고 재발하지 않게끔 이 보페고 에노를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래가 잘 생기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가요? 가래는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감기나 코로나나 독감이 걸리고 나서 그 여파가 이어지다가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럼 병원에서 이 가래나 코가 차 있는 경우에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축농증 수술이든 비염 수술이든 비중경 만곡이라고 해서 콧뼈가 휘었다. 그래서 콧뼈를 세우는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점막이 엄청 건조해지세요. 그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점막은 건조해지고 가래는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더 답답하게 느껴지세요. 그럼 병원에서는 수술 잘 됐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답답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그 점막을 이제 건조한 거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감기, 코로나 또는 수술 이후에 가래 때문에 또는 걸려있는 느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건조함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건조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조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염 수술하거나 축농증 수술을 했던 분들 또는 비염약이나 항생제를 오래 먹은 분들이 대개는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50대, 6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어르신들이 되게 건조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코 점막이나 이 목뿐만이 아니고 피부도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리고 갱년기 때 우리 얼굴로 열이 막 달아오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이 자꾸 달아오르게 되면 물을 말리겠죠. 그럼 피부나 눈이나 코 이런 점막들이 다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건조함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무조건 코 세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농이 너무 꽉 차 있거나 분비물이 많을 때는 코 세척을 해서 한번 씻어내면은 괜찮지만 건조한 분들이 자꾸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수를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잖아요. 이 코점막, 비점막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주 이제 세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감이 심해집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치료받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NO 스프레이, 아까 산화질소가 들어간 이제 스프레이인데 이 산화질소 스프레이와 아토윤이라고 하는 이 유산균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 평소에 이제 세척을 하고 싶거나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유산균 연고를 면봉을 이용해서 코 안에 발라주시고 이런 NO 스프레이를 수시로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써도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꼭 하시고 답답하실 때마다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외부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좋은 균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기약이나 항생제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서 좋은 균도 많이 죽겠죠. 그럼 그런 방어막을 형성해주는 게 이 아토윤이라는 연고예요. 그래서 코에도 바르지만 이제 피부에도 발라도 되게 좋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서 불편한 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프레이랑 연고를 같이 처방해서 같이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의원 대표원장 김성찬입니다. 제가 10년간 1만 명의 이제 호흡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정말 이제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니까 불안하거나 이제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이런 이제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치료를 잘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멀리서들 찾아와 주시고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깨달아서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은 다른 질환이 아니고요. 다 연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코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목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치료할 때 비염이 있다고 해서 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목이나 어깨, 뒷목 이런 쪽으로 노폐물이 잘 빠지게 림프순환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완화가 됩니다. 코가 안 좋으면 귀가 먹먹하거나 귀가 막힌 느낌이 들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어지러울 수 있고요. 눈에 열이 안 식으면서 안구건조증이나 눈이 뻑뻑하거나 눈물이 자꾸 나거나 눈곱이 자꾸 끼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후비루라고 해서 요 코 뒤에서 가래가 자꾸 넘어오면서 목이 답답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자꾸 끼면서 되거나 사례가 자꾸 걸리거나 목이 잘 쉬는 분들도 있고요. 두통이 자꾸 생기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머리에 안개 낀 느낌이 자꾸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코의 이제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 목 이상의 얼굴의 모든 불편함이 같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럼 치료를 하면 거꾸로 요 불편함들을 다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평소 치료는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요 주변의 불편함들을 다 같이 이제 해소해드리는 치료를 하고요. 혹시나 이제 저한테 못 오시는 분들,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페고라고 해서 호흡기에 좋은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이 약을 먹으면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조한 걸 잡고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들어있어서 혈액을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먹으면 목이랑 코 뒤가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세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드시라고 하고, 치료를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면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용제로 쓸 수 있는 제품도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에노 스프레이라고 해서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이제 스프레이인데,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뿌리고 답답할 때마다 쓰셔도 건조해지거나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써도 돼요. 그럼 이런 에노 스프레이랑 아토윤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발라주면 여기에 이제 좋은 균을 바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막을 이제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서 건조하거나 비염 또는 이제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비염, 축농증이 이제 예방되고 감기도 예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용제와 이런 짜먹는 약을 같이 처방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치료를 하면 많이들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예전에 너무 힘들게 생활했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고통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